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 채널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노인 장기 요양견의 설치 신고 서류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장기 요양 어떤 이제 뭐 요양시설이든 또는 이제 뭐 재가시설이든 이제 차리려고 한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뭐 지정주로 바뀌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 그런데 저도 이제 딱 이 사업을 할 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양식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쓰다 보면 작성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고 이제 뭐 지자체에다가 이제 공무원한테 자꾸 이제 물어보면 상당히 좀 이제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또 이제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서체 신고 서류 작성하는 것부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서체 신고 서류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부딪히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이제 스트레스 덜 받고 좀 고생 덜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인장기 요양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보면 첫째 뭐가 있습니까?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이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조회간보, 단기보 여기 이제 빠졌습니다만 복지연구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재가 노인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듭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선 방금 살펴봤던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왜 의료라고 했을까? 의료, 의료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돌봄, 케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투입되는 인력도 보면 요양보호사, 그리고 또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 이제 촉탁의사 이처럼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서 이런 이제 의료 인력이 많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형태 자체가 의료적인 형태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뭐냐? 재가는 뭡니까? 재가는 있을제, 집가자. 어르신들이 집에 계셔요.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방문 서비스가 그렇죠. 비록 주회간보호나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을 이용하지만 그래도 숙식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또 나머지가 또 있어요. 여기는 나왔지만 여러분들 그 노인복지시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가, 그러니까 노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양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양로원, 또는 뭐 그 실버타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주거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노인 주거복지시설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시설에 이제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시설은 바로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 두 개죠. 자 그러면은 양식이 좀 이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이것도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기껏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공단에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서류가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설치신고서와 지정신고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설치신고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야 되고, 지정신청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먼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이제 제가 노인복지시설 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간혹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분들이 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땅히 누구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장의 어떤 이제 권한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뭐 하시다 보면은 그냥 의뢰가 들어오시면 그 입소시키면 됩니다. 뭐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이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이건 이제 어떻게 검색하느냐? 여러분들 네이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노인복지법 이렇게 이제 딱 검색해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떠요.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나머지 것들도 일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봐야 될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이제 실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걸 보느냐? 시행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그 검색을 해보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그리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시행규칙만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자, 그럼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보시면 이처럼 이제 뭐 별지, 뭐 매토, 서시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 눈이 어지러우실 거예요. 막 양도 많고 정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별지 제16호 서시,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그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한글 할 때 한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기호가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걸 다운받으셔야 되느냐? 바로 이 한자, 한글, 빨간색, 요걸 클릭하셔서 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별지 20호 서시 마찬가지로 빨간색 요걸 이제 클릭해서 다운받으셔서 컴퓨터에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블로그 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이제 가셔서 가장 하단 쭉 보시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 별지 제19호 서시 노인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십시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도 다운받으셔야 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도 다운받으셔야 이렇게 다운받으셔야 된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호 서식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 보기상 오른쪽 이제 넘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고인, 복지시설, 그리고 이제 뭐 날짜 적고 밑에 보시면 이제 첨부 서류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치 신고서는 한 장짜리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제출 서류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번 시간은 설치 신고서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신고인, 성명, 대표자, 홍길동. 자,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여기에 시설장을 이런 걸 적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대표자여야 됩니다. 대표자. 물론 시설장이면서 대표자 이제 겸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분 이름은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신고자가 된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문점이 뭐냐? 대표자의 그 주소지가 지금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그 요양시설의 주소지하고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컨대 대표자의 주소지는 서울이에요. 서울. 그리고 서치하고자 하는 뭡니까? 노인 요양시설은 뭐 충북 청주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굳이 주소지를 옮길 필요 없다.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명칭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알아서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설 이름을 정하실 때 일단 눈에 딱 띄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시설이 노인 요양시설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가급적 너무 길면 안 돼요. 짧게 하는 게 좋고, 거기에 요양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가면 몰라요. 근데 가끔 요양이란 말을 생략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무슨 뭐 덕땡원 무슨 원 이렇게 아주 짧게 해야 눈에 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모로 불편하다. 일단은 그것이 노인 요양시설인지 장애인 시설인지 불량인 시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가급적 요양이란 말을 꼭 집어넣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냥 지자체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름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의문점. 그 지역에 똑같은 이름을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는 이름을 가져오겠다. 이건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지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시, 군, 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 또는 군청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할 구역 안에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명칭을 다른 곳에서 쓰고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입소정원을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양시설의 규모를 이제 입소정원 30명 시설, 아니 29인 시설 이렇게 이제 그 지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다 설계하고 그때 건축도 하고 예, 인테리어도 다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시설은 29인 정원이니까 그냥 29명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인데 29명이 지금 다 차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확보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껏 해봐야 몇 명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턱대고 29명 딱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바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드셔야 돼요. 이게 또 은근히 또 비싸요. 예, 보험료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요령이냐? 그냥 최소 인원을 적는 게 좋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규모가 작은 노인 요양시설이 뭡니까? 9인 이하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을 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비록 시설 규모는 꽤 커요. 커도 그냥 9명 정원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좋다. 그럴 바에는 그러면 한 5명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금방 차실 거예요. 9명 이상은. 예.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또 이제 변경 신청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변경 신고서. 그것도 이제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입소 정원을 또 바꾸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 바꾸시는 것도 번거로우시니까 보통은 9명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원 수는 몇 명으로 해야 되냐? 예,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직원들은 다 필수 인력 아닙니까? 무조건 채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번 보시면 이제 직원 배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자격 보유자는 다 자격 보유자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뭐 물리치료사, 물론 이제 조리원, 그리고 이제 관리원,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산, 수입액과 지출액을 얼마로 적어야 되냐? 이것도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초창기 올린 걸 보시면요, 제가 수익 계산 한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 엑셀 파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또 그 지자체에다가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거기에도 예산 파트가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임대료, 또 이제 뭐 사무용품, 또 뭐 이제 뭐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가장 덩어리가 큰 것은 뭡니까? 인건비죠. 그러니까 인건비만큼은 제가 이제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고 날짜를 대체 며칠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신고 날짜는 그 신고 날짜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서 보시면은 사업 시행일, 여기 나왔네요. 사업 개시 예정일, 이거 대체 며칠로 해야 되느냐? 예, 보시면요, 신고 날짜는 1월 7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업 개시 예정일은 아이고 이거 뭐가 안 맞네요. 하여튼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서류를 넣자마자 바로 뭡니까? 신고 뭡니까? 그 서류 신고 필증이 나오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최소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이후 또는 이제 뭐 넉넉 잡고 뭐 보름 이후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딴지 걸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실수로 연도가 좀 이제 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2019년, 여기는 2021년. 제가 이제 이걸 수정을 못했습니다. 2021년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노인 의료복지 시설, 그러니까 이제 노인 요양시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노인 복지시설 보겠습니다. 약간 다르죠, 양식이. 근데 이제 이건 뭐 다 똑같죠. 신고인, 이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명칭 역시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뭡니까? 서비스 종류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방문 요양, 또는 이제 뭐 방문 목욕, 주해관보 이런 거 그냥 체크하시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용 종원을 대체 몇 명을 해야 되느냐? 솔직히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이용 종원이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희망사항을 적으시면 돼요. 전혀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주해관보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주해관보호와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의 그 규모가 규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적으셔야 됩니다. 이건. 근데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해관보호의 그 이용자가 대략 한 30명까지 가능한 그런 시설을 만드셨다 하시더라도 여기에는 이용정원을 그렇게 적지 마십시오. 그냥 한 5명 적으세요. 그냥. 아니면 뭐 10명 적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상 책임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배상 책임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설치신고서. 그러니까 여기 몇 명으로 되느냐 이걸 갖고서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보험료 폭탄 맞으시 않으시려면 그냥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 최소한의 숫자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수 마찬가지로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요거는 이제 4번이 아니고 9번 보시면 직원 배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액과 지출액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개시일은 조금 이제 그 서류를 넣은 이후 한 일주일 이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장기 요양기간 지정 신청서 이거는 어디서 다운받으라고 있죠? 맞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 서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뭐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신청인 대표자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이제 이름 적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바로 이제 이 고유번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하고 똑같다. 다만 이제 이건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 이렇게 이제 적혀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다 이제 뭐 숫자를 적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 양식만 갖고서 봤을 때는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맞나 보다 하면서 딱 가서 사업자 등록 내주세요. 그러면 안 내줘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달라고 그럽니다. 설치 신고 필증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한참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 가가지고 여기 이제 고유번호를 쓰지 않고서 지자체 가서 지금 이제 서류를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이 고유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일단은 신고 필증부터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양식에 고유번호를 적으라고 했는데 왜 이걸 공란으로 가져왔느냐 라고 말하는 담당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장을 누르시죠. 아니 도대체 세무서를 먼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를 먼저 가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순서는 설립필증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은 나중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시고 뭐 많이 해본 분들은 그냥 일사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담당 공무원이 모르실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순서가 세무서를 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지자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들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종류를 체크하시면 되죠. 아이고. 네. 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